안녕하세요. 자, 이제 잘 하고 계시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도 계속 갑니다. 재고자산부터 가죠. 6절. 전체 20몇 개 있었죠? 몇 개인지도 까먹었어. 어쨌든 재고자산은 그 맨 앞에 왜 유형별로 출제 빈도 따로 표시해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0개 나온 것 중에 재고자산이 28개인가 그러죠? 앞에 표 있어요, 맨 앞에. 그러니까 대충 한 9%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15개 나오면 10% 정도 된다고 치면 1.5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조건 매 시험에 하나 이상은 나온다. 하나,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평균적으로 하나 이상 1.5개가 나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5개 중에 한 개 이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전체적으로 볼 때 재고자산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가봅시다. 재고자산.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판매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 판매 목적으로 상품 제품 보유하고 있거나 제공품 반제품 생산 중에 있거나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고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다가 부대비용, 운임, 이 부대비용에는 운반비, 매입과 관련된 보험료, 하역료, 금융원가, 금융원가는 이자입니다. 매입과 관련된 건 다 원가에 산입,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음, 범위. 이거는 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우리 시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 문제 미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이게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지 않잖아요. 나머지 중간중간 선물로 많이 드리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일단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다 보고 외우는 건 오래 못 가요. 자, 재고자산 범위, 특히 미차 상품, 선적지에서 인도 넘겨준다.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는 시점에 넘겨준다.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죠. 선적하는 순간 넘겨줬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즉 판매자 게 아니라 매입자 거.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 도착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인도 넘겨준다. 상대방한테 도착을 해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고 있어. 그러면 아직 제가 판매자라면 제가 보낸 게 아직 가고 있어요. 미착, 운송 중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착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내 겁니다. 판매자 거, 매출자 겁니다. 그러니까 선적지, 도착지라는 말만 알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적송품, 다른 말로 판매 위탁. 적송품은 판매를 위탁, 부탁했을 때 내 것 좀 대신 팔아주쇼. 수고비 드릴게. 이거죠. 자,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아직 팔린 거 아니죠. 아직 팔린 거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자, 부탁한 사람의 재고자산. 안 팔린 거니까. 안 팔린 게 재고자산이죠. 아직 팔리지 않은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팔린 건 재고자산이다. 그런 뜻이죠.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물건을 넘겨주는 매출로 인식합니다. 할부로 팔았어도 36개월 장기 할부. 그래도 물건 넘겨줬으면 팔린 겁니다. 따라서 이미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이 아니지요. 제외시킵니다.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이미 판매됐으니까. 시송품. 이거는 시용 판매라고 그래서 일단 한번 잡사봐 이건 아니고 잡사봐도 되나? 일단 써보세요. 마음에 드시면 돈 내세요 이거잖아요. 시송품. 매입자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 하면은 팔린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팔렸어. 의사표시 없어. 아직 안 팔렸어. 그럼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 타처. 다른 가게 가 있는 거. 남의 집에 가 있어도 내 건 내 거죠. 재고자산에 포함. 담보 제공. 담보로 맡긴 건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다. 근데 돈 갚으면 담보물은 다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억지로 물론 이거 뭐 암기 잘하는 사람은 외우세요. 근데 굳이 안 그래도 이 의미, 각각의 제목, 의미만 알면 충분히 내 거다 아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관련 등식. 외울 건 외워야죠. 근데 솔직히 1, 2번은 공식도 아닙니다. 순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환입 빼고 애누리 빼고 할인 뺀 거. 물론 환입이 뭐고 애누리가 뭔지 모르면 이론부터 다시 하셔야 돼. 그 다음 순매입액. 총매입액에서 매입 운임 같은 거 포함한 총매입액. 사실은 이거 포함한 게 총매입액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문제 따라서 매입액 따로 운임 따로 나올 때는 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거기에서 환출과 애누리 할인을 빼면은 순매입액.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매출원가. 기초재고액에 순매입액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 그리고 머릿속에 매출원가는 그림도 그리셔야 돼요. 상품, 재고자산 계정 그렸을 때 자산이니까 기초, 출발이 차변이고요. 기말, 대변이죠.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 대변. 그리고 매입, 차변. 기초와 매입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요거를 판매 가능 상품.
아마 뒤에 있죠? 거기에서 기말재고를 뺀 나머지는 매출원가다. 이런 식으로. 기초의 매입도에서 기말을 뺀 게 매출원가. 매출원가 뜻은 매출된 상품의 원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고 그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손익계산서와 더불어서 어쨌든 계속 같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자, 다시 기초, 기말, 매입,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한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요, 만약에 이 상품을, 자, 기초차변 똑같아요. 기말 대변 똑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어보죠. 기초가 100, 매입이 900, 기말 200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800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액이 1,500억이다. 그럼 800억짜리를 1,5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700억이죠?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 만약에 기초차변 100, 기말대변 200, 그리고 매입 똑같아요. 매입 차변 900,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대변에 매출 이렇게 적으면 사실 그 뒤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다 여기 있어요. 어쨌든 매출을 그냥 여기 1,500에 팔았죠. 그럼 1,500을 그냥 적으면 대변 합계가 차변보다 크죠. 그럼 1,700, 1,000. 그럼 700이 이익이 되는 거죠. 아까 이익이 700이죠. 바로 나오죠. 그래서 T계정을 이 상품계정 구조. 어떤 문제는 매출원가를 물어보니까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대로. 어떤 문제는 손익계산이 포인트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요거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그러면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그게 바로 이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T계정 구조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재고자산 관련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리고 또 매출원가 이거죠. 기초차변, 매입차변, 기말대변, 매출원가. 그리고 기초와 매입을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뭐 대차합계가 일치하니까 대변도 판매 가능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때 판매 가능액은 기초와 매입을 더한 거와 같다. 또는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더한 거와 같다 이거죠. 매출원가와 기말.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요. T계정 구조. 이 구조 자체를 알면 이게 이게 판매 가능 상품, 이것도 판매 가능 상품이 된다는 점. 말장난 같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혼합상품 계정 구조. 지금 이쪽에 그려드렸던 이거. 이쪽에 그려드렸던 요겁니다. 이겁니다.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기본만 하세요. 기초차변, 기말대변, 매입차변, 매출대변. 이것만 정확하게 딱 박아놓고 매출의 반대쪽에 환입과의 놀이, 매입과 반대쪽에 환출과의 놀이 이런 걸 적으면 되죠. 역분계. 매입의 반대, 환출과의 놀이. 매출의 반대, 환입과의 놀이. 반대잖아요.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다. 이 T계정 구조를 외우시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공식 딸딸딸 안 외워도 돼요. 이 T계정 구조는 처음 하는 사람, 또 저랑 수업을 안 했던 사람한테는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지만 이 T계정 구조 한 번만 딱 박히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FAT 1급이 공부가 끝이 아니죠. 세무 가야죠. DAT 가야죠. 그때 갈 때도 많이 써먹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운 거죠. 이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재고자산 계산에서 자, 중요한 거. 수량 결정 방법의 계속기록법과 실사법. 단가 결정 방법의 개별법, 선입, 후입, 이동총, 백가환원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수량 결정 방법을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선입, 후입 집어넣고 단가 결정 방법 물어보는데 거기다 계속기록법, 실사법 이렇게 섞어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둘 중에 한 놈만 정확히 패야죠. 수량 결정에 뭐뭐가 있고 단가 결정에 뭐뭐뭐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헷갈리죠. 그럼 한 놈만 패라 먼저. 한 놈만.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과 실사 있어요. 그리고 거기 더하자면 요거 말고도 혼합법 또는 병행법 이렇게도 할 수도 있죠. 혼합, 병행, 혼합법, 병행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외울 때는 많은 거 외우는 것보다 적은 게 외우는 게 낫죠.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실지조사법, 실사, 계실, 수량이 계실? 뭔 소리야? 어쨌든 계속기록법하고 실사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다를 먼저 정확히 외워놓고 어차피 나중에 문제에는 사실은 여기는 지문이 2개밖에 없고 여기는 지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지선다니까
1, 2, 3, 4 이렇게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치껏 선입, 후입, 이동, 총, 선이, 총후 막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다 떼거지야. 이 떼거지니까 이 중에 이 중에 3개 써놓고 이 중에 하나 써 있으면 그 하나짜리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수량 결정 방법을 묻는지 가격, 단가 결정 방법을 묻는지 다르지만 어쨌든 선입, 총후 얘네들은 이 무대기로 같이 다닙니다. 같이.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과구나. 수량인지 단가인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이거 외워야죠. 별표 3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외우세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때 기말재고액의 크기, 선, 이, 총, 후.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의 시옷, 선입의 시옷, 선이, 총후 외우세요. 못 외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다. 그럼 부등호만 바꾸면 되잖아요. 선이, 총후 놔두고 부등호만 거꾸로 하면 되지. 눈치껏, 센스껏. 그 다음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다시 이익은 커집니다. 다시 기말 재고가 커지면 매출원가 작아지고 이익은 커집니다. 특히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갑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기말 재고액과 이익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적어지면 이익도 적어져요. 조금 전에 매출원가 구조, 매출총액 계산 구조를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더 이상 길게 못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특강을 30강, 40강 이러면 못 들어요. 우리 특강의 개념이 특강이라는 건 짧게, 압축, 요약이잖아요. 그죠? 선의, 총후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좀 어렵죠. 자, 우리 명색이 회계 1급이잖아요. FAT 1급. FAT 1급이라는 이 급수가 은근 어려운 급수예요. 되게 FAT 2급, 회계 2급을 생략하고 와서 고생하는 사람 있죠. 사서 고생하는 거지. 어쨌든 만만치 않은 급수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모손실은 수량 부족.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안 맞는 수량 부족인데 정상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외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평가손실은 시가가 하락한 건데 시가 하락. 여기서 말하는 시가 하락은 뭐 주식값이 떨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품을 사다가 예를 들어서 전시, 진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포장을 개봉하는 순간 값어치가 떨어지죠. 정상가는 100만 원인데 포장 뜯어서 전시해 놨던 건 100만 원에 못 팔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80에 팔았다. 그럼 20만 원 손해죠.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손실, 시가하락이다. 얘들은 무조건 매출원가. 여러분이 물건을 진열, 전시하는 거, 전자제품 매장 가면 TV 쫙 몇십 대가 TV가 틀어있죠. 그럼 TV 있다고 자랑하는 거잖아. 아니지.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왜 있어요? 화질 딱 보여주고 비교해라 이거죠. 그럼 사실은 그거 보고 어떤 사람, 저같이 촌사람은 가다가 우와, 이야 화질 끝내준다. 야 우리 이거 사자. 얼마예요? 2천만 원. 에이, 사지 뭐. 사죠. 그죠? 그러니까 화질 보고 이거 사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매출을 올리기 위한, 판매를 위한 원가 개념이죠. 그 매출 원가에 산입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한 2천만 원짜리 모니터 보잖아요. TV. 이거 뭐 넘어가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무조건 매출 원가입니다. 정상 비정상 없습니다. 근데 시가가 떨어졌던 것이 회복됐다. 환입시킨다. 환입. 그럼 매출 원가에서 반대로 깝니다. 매출 원가. 이게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감. 감모 손실 중에 정상이면 매출 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여기는 열심히 외우세요. 점쟁이였으면 좋은데 뭐 나올지 알았으면 그죠? 15문제 나오니까 15개 찍었더니 다 맞았다. 참 좋을 텐데 힘들어요. 자, 세 번째 저가법 적용 시의 시가. 여기서 시가라는 개념도 단기 매매증권에서의 시가와 지금 재고재산의 시가가 좀 달라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법, 시가법이죠. 가격이 올라가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손실인데 재고자산은 저가법입니다. 왕별표 2개만 쳐두시고 얘는 저가법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시가법이니까 오르면 평가이익, 떨어지면 평가손실. 근데 재고자산은 저가법. 재고자산은 보유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팔죠.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평가이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가법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가의 개념이 상품, 제품, 제공품. 상품, 제품, 제공품은 그 자체가 판매 대상이죠. 판매를 대상으로 하니까 판매 가격, 추정되는 내가 이걸 팔면 얼마쯤 받겠다라는 추정 판매 가격에서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뺀 나머지를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액, NRV,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추정 판매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런저런 운반비 같은 게 2만 원 들어가. 그러면 그걸 뺀 98만 원. 이게 바로 순실현 가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FAT 1급, 회계 1급 같은 거죠. 자, 원재료. 근데 원재료는 제품 생산하는 데 쓰는 거죠.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원재료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 그래가지고 대체는 다른 말로 하면 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체 바꾸려면.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원재료를 적어도 똑같은 원재료를 새로 사려면 현재 시점에서 새로 매입, 새로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거를 현행 대체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 구입을 기준으로, 판매가 아니라 구입 대상, 구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상품 제품은 판매가 대상이니까, 판매 목적이니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죠.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좀 어렵죠.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론 문제로. 우리 시험은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이런 것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론 계산 문제가 뭐 반반 내지는 계산이 많을 때도 있고 뭐 달라요. 물론 15개 중에 9개는 회계원리, 재무회계, 그리고 하나가 내부 통제라고 AT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세법, 부가세가 5개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다음,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을 때 매출원가 계산 구조였죠. 원래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에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순매입액,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였잖아요. 그게 끝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감모나 평가가 있다면 물론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기말재고를 장부재고로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좀 앞에서 이론할 때 감모손실 중에 정상이면 매출원가에 산입하랬죠. 그 정상적인 감모손실을 차변에 적으면 그만큼 매출원가 증가되죠. 산입이 되는 거고.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에 산입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이 두 개를 적으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있을 때 매출원가를 구하라 문제 나오면 이 T계정 구조에 따다다다 집어넣고 주의할 점은 기말재고를 장부재고액으로 적어라. 그리고 정상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을 차변에 적으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가 된다. 굳이 공식으로 하자면 기초재고에 순매입 더한 다음에 기말장부를 더한 다음에 정상감모손실만 더해주면 돼요. 응?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이걸로 해서 감모손실. 그래서 공식 외우고 이거 하면 더 헷갈려요. 이것저것 하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냥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T계정 구조가 처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정 구조로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하면 계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정 구조 한 번만. 계정의 원리는 거래입 한료소. 기본적으로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이런 개념이니까 한 번만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쉽습니다. 오호, 이것도 나와요? 나와요. AT 시험은 이게 나와. 그러니까 AT 시험이 전반적으로는 전산회계보다는 좀 쉬워요. 그런데 일부 문제는 전산회계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매출 총이익률 30% 봐요. 매출 총이익률 50%, 매출 총이익률 10%. 이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말만 해도 일반 전산회계 쪽에는 전산회계뿐만 아니라 전산세무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AT에서는 또 이게 똑하니 FAT 1급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시험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강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도 듣고 하면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늘 당황하겠죠. 당황하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죠?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건 매출액의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률이 30%다 이 얘기는 매출액의 30%가 이익이다 이 소리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매출 총이익률 30%. 예를 들어 100만 원에 팔면 30만 원이 이익이야 이 소리예요. 100만 원에 팔면 그거의 30%인 30만 원이 이익이다. 이 소리를 좀 있어 보이게 전문 용어로 매출 총이익률 3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그 매출액에서 30%를 뺀 나머지 70%가 원가가 되는 거다 이거죠. 다시 아까 제가 100만 원에 팔면 30만 원이 이익이야. 바꿔 말하면 70만 원은 원가잖아요.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원일 때 30원이 이익이면 나머지 70원은 원가가 돼요. 공식으로 외우려면 힘들지만 지금처럼 용어를 이해하면 공식도 그냥 해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출 총이익률 30% 이 말하고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했다 이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여기는 원가, 정확히는 매출원가예요. 매출한 상품의 원가가 매출원가. 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하여 원가가 100원인데 이익이 30원이니까 30원을 가산. 그럼 원가 100%의 이익 30%를 가산. 즉 1 플러스 0.3이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매출액이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은근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 30%, 매출 총이익률 30% 이런 용어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갑시다. 자, 2번입니다. 2번 재고자산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지 읽으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론 밑줄 쳐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쳐가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차입금 담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경우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담보는 아주 준 게 아니죠. 팔린 거 아니죠. 재고자산에 포함 맞죠. 선적지,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는 데에서 인도 넘겨주겠다.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순간 넘겨준다. 판매예요. 판매할 때 선적이 완료된 재고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선적하는 순간,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는 순간 넘겨준 거죠. 그럼 판매자는 넘겨줬잖아요. 이미 끝났어. 재고자산에 포함 아니죠. 그럼 답이에요? 네, 답이죠. 그죠? 그 다음 적성품은 판매 위탁상품,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고, 시성품, 일단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돈 내세요. 마음에 들면 사세요. 이건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안 팔린 거죠. 안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죠? 답이 2번이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저 선적지, 도착지, 적성품, 시성품 이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와야 돼. 지금 답은 2번이지만 나중에 3번짜리가 답이 될 수도 있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답만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이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문제까지 똑같은 게 있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문제지 읽다 보면 쭉 넘겨다 다 하고 나서 보면 이거 앞에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나분의 스님이 똑같은 거 가지고 막 늘려가지고가 아니라 똑같은 게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게 몇 개는 있어요. 근데 또 똑같은 거 나오면 또 시험장 가서 이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왠지 이상한데 똑같은 거 또 낼 리가 없어. 아니에요. 똑같은 거 또 낼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찍으면 돼요. 아는 거니까. 넘어가죠. 4번입니다.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소기업 특례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포함되지 않는 거. 선적지. 선적지에서 인도 똑같죠?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면 넘겨준 거다. 근데 이건 판매가 아니라 매입이네? 그럼 선적하는 순간 매입자는 선적되는 순간부터 내 거죠. 내 겁니다. 내 거. 운송 중의 미착상품. 이건 내 거예요.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매입자예요. 매입 의사표시 받지 못했다. 의사표시 못 받았으니까 안 팔린 거다. 재고자산에 포함되죠. 상품을 판매했으나 대금을 분할했다. 할부죠? 할부로 해서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할부는 물건을 넘겨주는 순간 매출로 처리 안 됐죠. 따라서 이미 이건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도 일단 인도했으면 판매된 거예요. 판매됐으니까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할부 판매 상품은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수달되면 나중에 할부 이런 말, 분할 이런 말만 딱 봐도 재고자산 아니야. 할부 여기구나, 할부. 이런 글자만 봐도 할 수 있겠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했다. 적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적성품입니다. 적성품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팔았으면 팔린 거지만 아직 안 팔렸으면 내 재고자산입니다. 자, 몇 번 해보면 다 똑같아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하다 보면 다 그놈이에요. 문제 풀다 보면 다 비슷한 게 많아.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300개씩이나 쫙 모아드렸죠. 그럼 자주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게 가서 시험장 가시면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6번입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너무 많이 풀어드리나 봐. 그죠? 그럼 문제풀이는 굳이 다 듣지는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자 요약한 거랑 제가 대표 문제 한두 개 풀어드릴 때까지는 같이 일단 듣고 그 다음 혼자 푸세요. 자 옳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1.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판매 목적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또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할 원재료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 상품, 제품, 제공품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 매출 원가의 가산, 재고자산의 차감, 평가 손실은 차변의 평가 손실, 대변의 평가 충당금 일단 맞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 맞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경우에 공정가치법 틀렸죠? 재고자산은 무슨 법? 저가법. 그렇죠.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죠? (9번) 나머지 왜 건너뛰나 따지지 마시고 9번. 예, 9번. 거래 내역인데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본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그러면 그 자료가 기초, 매입 어쩌고 이렇게 자료가 여기 6개인데 자료가 상품에 관련된 게 2개 이상만 나오면 T 계정을 잽싸게 그리세요. 머릿속에 상품 계정을 그리셔요, 그냥. 자, 기초 재고. 상품 자산이니까 차변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초 5만 원. 만 단위죠? 5만 원. 그리고 물어본 게 지금 매출원가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기말 재고, 그리고 매입 여기까지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구조를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고 자 다시 기초 차변 그리고 매입 할인인데 매입이 차변이면 반대쪽에 환출이나 환출,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런 것들은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15,000원. 그럼 만 단위 적을 때는 1.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총 매입액 차변에 75만 원, 75. 운임,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의 산입이죠. 자, 이럴 때 총 매입액 속에 운임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굳이 심각하게 따지지 마시고 따로 나와 있으면 그냥 일단 따로 적으세요. 그리고 환출과 애누리 대변에 7만 원. 그리고 기말재고 대변에 17만 원. 이래서 매출원가 얼마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차변합계 얼마예요? 82. 대변합계 이렇게 하면은 25만 5천 원이죠. 그럼 82에서 25만 5천 원을 빼면 565 3번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운임은 총 매입액이 포함됐다는 데 이렇게 뭐 너무 심각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자료가 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죠? 재고자산 문제가. 재고자산이 그 앞에 표에 보시면 말씀드렸나? 300개 중에 28개였나? 막 이랬죠, 아마? 맨 앞에 그 빈도표가 있어요. 맨 앞에 참고하시면 재고자산이 300문제 중에 28개인가 되니까 거의 10번에 한 문제. 그리고 15문제니까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요. 다음 자료 이용해서 11번. 맨 첫 시간에 번호를 얘기 안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거 듣고 승질내서 벌써 나가셨나?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참으시고. 자, 11번입니다. 매출 총익 물어봤어. 매출 총익을 물어봤어요. 이때도 자료를 6개가 나오죠. 기초재고, 매입, 애누리 뭐 이런 식으로.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기초, 기말, 매입, 매출, 환입, 환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개 이상만 보인다. 그럼 잽싸게 무조건 T계정 그려요. 그냥 무조건 그려요. 그냥 계속 그리세요. 그래서 상품에다가 기초 있죠? 지금 저는 이렇게 말로 쓰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사실은 기초 이런 말 쓸 필요 없잖아요. 숫자만 얼른 쓰면 되지. 그리고 15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보이면 만 단위 한번 해보시랬죠? 만 단위. 그리고 매입 애누리 원래 기본 구조가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또 쓰고 있어요 제가. 매입 차변. 그리고 참 이 문제는 이익 물어봤잖아요. 이럴 때는 대변의 매출 그냥 딱 적으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합계를 뺀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려드렸죠. 그럼 다시 매입애놀인데 매입이 원래가 차변이란 말이죠. 그럼 매입애놀이는 역분계 반대쪽에 그럼 여기다 매입애놀이, 애놀이, 환출, 그리고 할인 이런 걸 적으면 되고 매출이 대변이니까 반대로 환입이나 매출 애놀이나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을 차변에 적으면 됩니다. 환출, 매입 할인, 매입 애놀이. 자, 매입 애놀이 대변입니다. 결론은 12만 원. 그리고 매입액 차변에 400만 원. 기말 재고 대변에 200만 원. 매입 할인, 매입이 차변이니까 할인은 대변에 10만 원. 매출액 대변에 500만 원. 오, 그냥 따다다다 넣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환입 같은 건 없네? 냅둬요, 그냥. 그럼 대변 다 더하니까 722만 원. 그죠? 차변은 두 개밖에 없네? 550. 722에서 550 빼면 170인가요? 172. 그렇죠? 172. 됐죠? 이렇게 만 단위로 하게 되면 계산도 훨씬 쉬워요. 계산기 누를 일도 적게 들죠. 그죠? 이런 건 진짜 돈 주고라도 배워야 돼요. 다시 정리하지만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2개 이상 보인다. 그럼 T 계정을 잽싸게 그려라.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다음 13번. 왔다 많다. 이번에는 매입액을 물어봤는데 자료가 뭐 이래? 어머나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매출 총이익. 야, 매출 총이익률. 이 문제는요, 공식으로 막 풀려면 힘들어요. 역시 상품에 대한 자료가 2-3개 보이면 잽싸게 T 계정을 그리세요. 그리세요. 이거 몇 번만 따라하면 진짜 실무 시험에 가면 엄청 쉬울 거예요. 기초차변 80. 매출. 원래 기본이 기초차변, 기말 대변, 매입차변, 매출 대변. 그리고 대변에서 차변 합계 빼면 이익이다. 이런 구조였잖니요. 그죠? 그랬을 때 다시 기초차변 80. 매출 대변에 200.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 앞에 정리할 때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예를 들어 매출 총 이익률 30%다. 그 얘기는 매출액의 30%가 이익이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40%네? 그럼 매출액의 40%가 매출액의 40% 248, 8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런 뜻입니다. 매출액의 40%가 이익이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재고 대변에 24만 원. 그럼 매입액이 얼마냐? 이 문제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대변합계 암산해죠. 224만 원. 차변합계 요거 2개밖에 없네. 160만 원. 그럼 224에서 160을 빼니까 64. 바로 나오죠? 간단합니다. 이거보다 쉬운 거 있어요? 기초기말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그나마 시간 더 걸렸지. 나중에 여러분 T 계정 그려서 숫자만 잽싸게 숫자 몇 개만 따다다 쓰면 바로 나옵니다. 암산도 되잖아요. 매출액의 40%가 이익이다. 공식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해결 다 됩니다. 공식 쓰는 건 사실 이렇게 이거 알고 나면 진짜 허기진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입니다. 공식 없어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만 정확히 숙지하면 얼마든지 풀 수가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가야죠. 재고자산 문제가 많으니까 계속 가야죠. 또 있어. 아따 참말로. 자, 제 다음 16번. 번호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고 16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A 상품의 매출 원가를 계산해라. 그리고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풀어라. 다른 건 모르겠고 선입선출법을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주먹이 울어요. 선입선출법을 공부 안 했다. 그럼 특강 들으시면 안 돼요. 이론 강의부터 사실 다시 하셔야 돼요. 회계 1급 다시 하고 FAT 특강 다시 듣고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예요. 선입도구로 만듭니다. 자,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 매출원가니까 결론은 팔린 거 물어본 거예요. 팔린 거. 자료 보니까 전월 2월 매입, 매출, 환출, 매입. 이렇게 많아. 자, 근데 매출이 이거 하나예요. 500개. 근데 물어본 게 매출원가니까 그 500개에 대한 원가를 물어본 건데 선입입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게요. 그럼 이 500개를 선입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위에 거부터 파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거부터 500개 중에 맨 위에 거 200개. 여기 200개 단가 100원. 굳이 숫자 쓰면 2만 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여기 400개 있죠. 근데 팔린 게 500개야.
근데 400개 중에 300개만 더 주면 500개가 되잖아요. 이건 200원짜리네. 200원짜리. 6만 원. 끝났어요. 8만 원. 끝. 매출한 거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 이게 끝입니다. 진짜 선입선출법 모르면 진짜 곤란해요. 그러면은 양심 선언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죠? 이론 강의부터 다시 들으셔야 선입선출법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매출액은 20만 원. 그럼 매출원가 지금 8만 원 나왔죠? 그럼 뺀 나머지 12만 원은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또 있나요? 또 있네. 17번. 얘는 또 뭐야? 자, 상공의 상품 거래 내역인데 총평균법. 어머나, 총평균법이래요. 그게 매출원가. 물어본 게 매출원가. 역시 팔린 거. 근데 문제는 총평균법. 이거는 좀 모른다고 해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총평균법은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자, 기초 있고요. 기초, 매입, 매출, 매입, 매출이 있습니다. 근데 총평균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총평균 단가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럼 총평균 단가는 자, 기초가 500개에 1,000원이면 50만 원이고 매입 400개에 1,500원이면 60만 원이고 또 매입 100개 2,000원이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금액 합계 다 더하면 금액 합계 다 더하면 130만 원이 되고 수량 합계는 500개, 400개, 100개 하면 1,000개입니다. 1,000개. 1,000개에 1,000개. 그럼 나누면 단위당 1,300원. 이게 총평균 단가입니다. 뭐라고요? 총평균 단가.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원까지요. 그럼 여기서 몇 개 팔렸냐? 팔린 거 여기. 매출 2개 있네. 200개, 100개. 그 300개를 곱해주면 39만 원이 매출 원가. 39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고 그리고 들어온 건 1,000개인데 300개 팔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700개 곱하면 7일은 7, 7, 3에 21, 91만 원. 요 금액은 기말재고액이 됩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기말재고 구하면 이거 구하는 거고 매출원가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인 거죠. 총평균법은 기초와 매입을 한꺼번에 탁 싸잡아서 평균단가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평균법도 해보면 별거 아닌데 안 해본 사람은 우어치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총평균법 공부하셔야 돼요.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단가 구하는 거죠.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 기초 매입이 있으면 이 두 줄만 가지고 50만 원, 이게 얼마 60만 원. 그럼 110만 원 나누기 900개. 그래 평균단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18번. 18번 또 왔어. 자, 물어본 건 매출총이익입니다. 매출총이익인데 고맙게도 선입선출법이고요. 매출액은 75,000원이라고 문제에 써 있습니다. 300개. 자, 근데 물어본 거 매출총이익이니까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됩니다. 이때 매출액은 문제에 써 있어요. 75,000원이라고. 자, 이제 매출원가 구하면 되죠. 매출원가는 팔린 겁니다. 자, 팔렸는데 여기 300개 팔렸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거 위에 거부터 팔립니다. 좀 어쨌든 팔린 건 300개인데 그 중에 200개는 요 100원짜리. 이 다 계산돼 있네. 2만 원 써 있고요. 그럼 나머지 100개는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200원짜리. 이것도 2만 원. 그럼 매출원가는 4만 원. 그럼 매출액은 75,000원. 매출원가는 4만 원. 이익은 45,000원. 간단한 거죠? 알고 보면 정말 쉬운 거예요. 여기서 허덕이고 있다. 그럼 양심 선언하세요. 여기서 허덕이고 있으면 양심 선언하시고 회계 1급 이론부터 착실히 하세요. 그러면 합격이 다가옵니다. 근데 양심 선언 안 하고 그냥 버텨. 그러면 합격해도 나중에 욕만 먹어요. 자격증 어떻게 땄냐? 큰일 납니다. 자, 18번 됐죠? 다음 20번. 얘는 또 뭐냐? 물가가 계속 상승. 물가가 상승하고 재고자산 수량 일정. 사실 요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승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가장 작게 하는 재고자산 평가. 이게 은근히 이런 게 헷갈립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요점 정리 막판에 있던 게 뭐였냐면 물가 상승 시 무슨 크기를 외웠냐면 기말재고의 크기를 외웠단 말이죠. 기말재고 크기 외울 때 선, 이, 총, 후 이거였단 말이죠. 기억났어요? 근데 이때 기말재고액과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저랑 수업하신 분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을걸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럼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죠. 아,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랬죠. 제 소원이 뭐라고요? 아, 세금 100억 내는 거. 아, 저 세금 100억씩 냈으면 좋겠어요, 매년. 그럴 날이 올까요? 죄송해요. 어쨌든 세금 좀 팍팍 냈으면 좋겠어. 즉, 세금을 내고 싶어도 돈을 못 벌면 못 내요. 저 100억씩 내고 싶은데 100억이 뭐예요? 1억도 못 버는데 1억이 뭐예요? 1000만 원. 아이씨. 어쨌든 이익과 세금은 같이 갈 수밖에 없죠. 복권제가 100억짜리 맞았어. 그럼 세금 330억을, 아니, 100억 맞았는데 300억 내면 안 되지. 100억 맞고 33억을 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맞아라. 그죠? 즉, 이익과 세금, 법인세는 방향이 같이 갑니다. 자, 이건 세트입니다. 세트입니다.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세트입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기말과 이익, 특히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기말과 이익은 세트입니다. 같이 갑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매출원가였거든요. 그럼 매출원가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만약에 문제가 기말재고액을 적게 또는 이익을 적게 그랬으면 답은 후입이죠. 그죠? 그럴 땐 답이 후입이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매출원가거든. 그럴 때는 얘하고 반대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거꾸로 선입이 답이 되는 거죠. 헷갈리죠?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문제만 보고 눈으로 찍지 말고 선입이야, 후입이야 찍으면 좋은데 찍으면 헷갈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써놓고 물가 상승 시 기말재고 이익은 방향이 같다. 이때 기말하고 이익은 같은 과지만 매출원가는 반대다. 그러면은 찾을 수 있죠. 물론 안 쓰고도 확실히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장 가면 은근히 헷갈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매출원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매출원가 물어봤는데 내 눈에는 갑자기 매출총이익을 적게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있어요. 내 읽고 싶은 대로 읽어. 그럴 때 있습니다. 평상시 연습할 때 차분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있나요? 또 있네요. 왜 이리 많아? 22번. 다음 자료에서 감모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옳은 것은 감모 손실은 정상이다. 그럼 정상이면 매출원가에 산입해야죠. 그럼 딱 봐도 1, 2번 중에 하나. 그죠? 정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정상일 때는 매출원가로 가야 되고 비정상일 때는 감모손실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정상이랬으니까 일단 여기 장부 수량은 120개, 실제 수량은 100개. 그럼 20개가 부족하죠? 그 20개에다 원가 100원 곱하면 2,000원. 그럼 답은 1번이 되고요. 1번이 답이고, 시가는 올랐구나. 올랐으면 아무 상관없네. 어쨌든 평가 손실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90원이었다. 만약에. 그러면은 남아있는 100개에다 원가는 100원인데 시가가 90원 됐잖아요. 그럼 10원 떨어졌죠? 그럼 이 1,000원이 평가 손실이에요. 물론 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90원으로 가정한 거였죠.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 문제는 120원이니까 이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익은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모 손실이 정상이면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또 있나요? 되게 많죠. 그만큼 많이 나온다. 자, 갑시다. 25번이래요. 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인데 상품 B와 C는 유사한 용도를 가진 상품군, 무리군, 집단이다. 이제 B하고 C는 같은 과래요. 계속해서 재고자산 평가 통합에서 통합이라고 친절하게 써 있네. 통합.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 평가 손실이니까 시가 하락이잖아요. 시가의 하락입니다. 자, 그럼 A는 400개인데 원가는 900원인데 여기서 예상 판매 가격, 예상 판매 비용이죠. 이때 여기서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을 순실현가치 NRV입니다. NRG가 아니고 죄송해요. NRG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이해하세요? 이제 NRV입니다. 그럼 이 NRV가 이게 여기 1,000원에서 120원 빼면 880원이잖아요. 880원. 그리고 원가는 900원. 그러면은 요거 이게 880원이니까 개당 20원 떨어졌죠. 개당 20원에 400개면 8,000원.
평가 손실입니다. 8,000원. 그죠? 일단 그 다음에 얘는요 1,100원에서 150원 빼면 이게 950원이죠. 950원. 1,000원에서 950원 빼면은 일단 헷갈린다. 잠깐만요. 이거부터 먼저 하자. 300개 1,200원. 이것도 1,400원에서 150원 빼면 1,250원. 1,250원.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B하고 C를 묶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원가는 요거 300개에 1,000원 하면 30만 원이고 얘부터 먼저 하면 B부터 하면 이게 30만 원이고 얘는 36만 원이에요. 일단은 합쳐서 이게 66만 원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따로 하는 거였으면 좀 답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다 다시 여기 이거 950원이었죠. 순실현 가치가 1,100원에서 150원 뺀 950원에 300개 하면 950원에 300개 하면 얼마죠? 그러면 39, 27, 3, 55, 28만 5천 원. 일단 써놓을게요. 그 다음 얘는 1,400에서 150원 빼니까 1,250원 거기다 300개 하면 3, 7, 5. 37만 5천 원이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6, 60이죠. 660이라고요? 여기도 660인데? 660인데? 그럼 평가 손실이 없어요. 얘는 똑같아. 근데 아까 여기서는 8,000원 손실이 나왔죠. 결론은 답은 8,000원이죠. 자, 근데요. 만약에 통합이라는 말이 없었다. B하고 C가 유사한 용도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럼 각자 한다. 그러면 A는 이미 계산 끝났고 B는요. 여기가 30만 원이고 여기는 28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0원 떨어지죠. 15,000원 손실입니다. 그 다음 C는 36만 원짜리가 37만 5천원으로 올랐죠. 올랐으면 평가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평가이익은 계산 안 하니까. 그럴 때 평가 손실은 23,000원입니다. 3번 이거. 만약에 A, B, C를 따로 하면 3번이 답이에요. 특히 가격이 올라간 건 분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B하고 C가 유사한 용도니까 이걸 묶어서 66만 원, 묶어서 66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설명 안 듣고 혼자 풀 수 있었다. 그럼 공부 많이 하신 거죠. FAT 1급 수준에서는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기존에 다른 공부를 했다면 모를까 그냥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배웠다면 이걸 풀 수 있으면 신기한 사람이에요. 신기한 거예요. 안 배웠는데 어떻게 풀어? 그죠? 이런 문제를 자주 풀었으면 모를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세무 2급 딴 사람 또는 세무 2급 공부한 사람한테도 이 문제 주고 풀어봐라 그러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복습하세요. 또 있어. 자, 다음 자료 중에서 매출원가. 물어본 게 매출원가입니다. 그 상품 계정, 전기월, 요게 기초재고. 그리고 지급보험에 상호입금 할 거 없이 이건 매입액. 이건 환출이겠죠. 요거 반대쪽에 있는 건 환출로 보시면 돼요. 환출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 장부 수량 400개 1,000원. 그럼 4만 원. 순실현 가치는 500원. 4, 5, 20, 2만 원이 2만 원이 순실현 가치니까 시가예요, 시가. 그럼 평가 손실이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다. 이랬죠. 물어본 게 매출원가인데, 자, 매출원가 아까 그럴 때 기초차변, 매입차변, 기말대변하면 이게 매출원가였잖아요. 매출원가였죠. 근데 만약에 감모평가가 있다면 정상적인 감모 손실 그리고 평가 손실이 있으면 차변에 적으면 그게 매출원가가 된다라고 했던 거였죠. 그럼 여기 다 위에 써 있었지만 여기 이미 다 있었지만 여기다 하면 되는데 여기다 새로 썼어요. 그냥 기초 10만 원, 매입은 60만 원이고 환출가액률이 5만 원. 원래는 이거 미리 까고 55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기말 장부 재고액은 4만 원 대변. 그리고 감모 손실은 없고요. 평가 손실은 4만 원짜리가 2만 원 됐으니까 2만 원이 평가 손실입니다. 그럼 매출원가 얼마냐 이거죠? 차변합계 72, 대변합계 9만 원. 72에서 9만 원 빼면 63 이렇게 돼요. 물론 여기다 직접 그려도 되죠. T계정에 직접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을 때 재고자산 구조, 매출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잡하죠. 이렇게 유형별로 자꾸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있나요? 또 있어.
엄청 많아. 28. 자, 다음 자료에서 항공의 2020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리고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 총평균법 해왔죠? 기초 있고 매입 있고 매출 있고 실제 기말 재고 있고 수량 중 3개는 정상, 2개는 비정상. 어머나니나. 다시 일단 총평균법이니까 기초 재고와 매입을 묶어야 돼요. 그럼 8만 원에 36만 원 더하면 44만 원. 44만 원인데 수량은 100개랑 400개니까 총 500개. 그럼 500개로 나누어 주면 평균 단가가 5840, 5840, 880원이 나옵니다. 딴 나라 말처럼 들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매출한 건 37만 5천 원 나와 있고 실제 기말 재고 120개래요. 자, 원래 500개 있었잖아요. 375개 팔렸으니까 125개가 다시요? 500개 총 들어온 게 500개, 팔린 게 375? 그럼 남아있는 건 원래는 125개가 돼야 돼요. 근데 120개래.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5개가 없어진 거죠. 누가 훔쳐갔든지. 감모예요, 감모. 감소된 건데 그게 결론은 감모 손실이에요. 결론은 감모 손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정상, 2개는 비정상. 3개가 정상, 정상적인 건 매출원가, 2개는 비정상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3개는 정상, 2개는 비정상. 한 개 얼마짜리? 880원짜리. 그럼 3개면 83, 38에 24, 38에 24니까 264. 264죠, 264. 264. 넘어가요. 자, 물어본 게 뭐였죠?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랬냐? 뭐 그냥 이제 이미 답이 대충 나왔으면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T계정 계속 그려도 되고.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눈치껏 풀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총 들어온 거 880개고 팔린 게 375개죠. 그럼 계산기 있는 분들은 375개에다가 880원을 두드려 봐요. 83, 24, 87에 56, 85, 40 이렇게 되나? 그럼 2929, 319인가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319. 거기다 2640 더하면 그게 답인데. 매출원가. 그리고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랬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375개에 880. 30이구나, 30. 그러면은 33이 나오네? 그죠? 33. 거기다 이거 더하면 332640. 332640. 3번이죠? 계산기 375개 880. 이게 매출한 상품의 원가니까. 그죠? 거기다가 정상감모 손실. 아니면 T계정 계속 그리랬잖아요. 기초재고 8만 원 있고 매입 36만 원 있고 그리고 기말재고, 기말 장부재고가 장부재고 125개인데 880이에요. 이것도 어렵네. 평균 단가, 총평균법이니까 얼마죠? 이게 10만 원? 11만 원? 네, 11만 원. 맞아요? 125 곱하기 88. 그리고 정상감모 손실이 2,640원. 이건 1,000원 단위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건데, 그럼 44. 442640에서 11만 원 빼니까, 그래서 332640. 맞죠? 이렇게 됩니다. 어우, 재밌죠? 또 있나요? 없어. 자, 이제 끝났네. 드디어. 그 재고자산이 300문제 중에 28개가 지금까지, 최근 거 쭉 모았을 때 300개 중에 28개, 거의 10개 중에 하나. 15개 중에 최소한 하나 이상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 또 방금 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 매출 종이인율 문제, 평가 손실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한번 복습하세요. 또 제가 중간에 빼먹었던 거 선물이니까 선물 잘 받으셔서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